대해서 너무 고민해가지고 정말 국민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여름철 호우나 태풍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름철 재해 유형별 피해 분석 결과 주로 하천 급류나 산사태 사고가 많았고 가장 빈번하게 사고를 당한 연령대는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여름철 호우나 태풍 시 안전을 위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안전수칙 1. 하천 급류, 통행 출입 절대 금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겠지 하며 출입이나 통행하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호우나 태풍 시엔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은 절대 출입하지 마세요. 즐거운 산행과 캠핑도 참아주시고 갑작스레 물이 불어났을 땐 즉시 멈추고 대피해야 합니다. 하천이나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주세요. 급류에 의해 차량이 고립되었다면 물이 밀려오는 쪽 문은 수압으로 인해 열리지 않으니까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합니다. 안전수칙 2. 세월교 횡단, 통행 출입 절대 금지. 이쯤 되면 매일 다니던 길이라도 호우나 태풍 시엔 절대 건너지 않으셔야겠죠? 30cm 이상 물이 찼을 때 무릎에 작용하는 힘은 성인 남성 6명이 미는 힘과 같다고 합니다. 호우나 태풍 시엔 낮은 다리나 제방 출입은 금하고 특히 조금이라도 침수된 도로, 교량 지하차도는 위험하니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혹시라도 고립되었다면 무리해서 건너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국민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전한 여름을 위해 호우나 태풍 시 우산을 챙기듯 안전수칙도 꼭 챙겨주세요.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철. 장마철에는 빗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고 도로가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여러 위험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안전점검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장마철 필수 점검과 유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퍼 점검. 와이퍼는 평소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약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장마가 오기 전에 비가 오지 않더라도 점검을 통해서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타이어 점검. 비에 젖은 도로에서는 타이어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마가 오기 전 필수로 점검해야 합니다. 육안으로 타이어의 마모도 체크는 물론 적정 공기압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 차의 적정 공기압은 운전석 문을 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트홀. 포트홀은 깊이에 따라 타이어 파손과 함께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행 중 전방에 깊이가 깊어 보이는 포트홀이 있다면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지나가거나 주위를 잘 살핀 후 피해가야 합니다. 네 번째, 차선 변경. 페인트로 그려진 차선은 아스팔트보다 30에서 40%가량 미끄러운데요. 차선을 밟으면 순간적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추월을 삼가고 필요한 구간에서만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저지대 주차. 비가 많이 온다면 고수부지, 저지대, 혹은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구역에서는 주차 및 운행을 삼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주행 중 타이어가 반 이상 침수됐을 경우에는 배기구에 물이 들어가서 시동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마철을 대비하기 위한 필수 점검과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도로교통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품을 수리하기 위해 이리저리 부품 상태를 살피더니 멀티 콘센트에 핸드 그라인더를 연결합니다. 습도가 높은 탓에 땀이 비오듯 흐르는데요. 온몸이 젖은 상태입니다. 전원을 켜는 순간 전류는 무전된 핸드 그라인더에서 오른손을 지나 인체를 통해 발로 나가 대지로 흐르면서 감전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반 임의 개방. 충전부 보호덮개 미설치. 절연장갑 미착용. 운전반 내부 충전부 보호덮개 미설치로 인해 발생한 감전사고. 운전반 취급 시는 관리자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운전반 내부 충전부 보호덮개를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운전반 취급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절연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전기는 우리 삶에 편리함을 주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면 생명까지 위험하다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전의 원리와 감전의 4가지 요소, 그리고 감전사고 발생 시의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는 전선 안쪽, 그리고 전기기기에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전선 안쪽, 전기기기가 아니라 신체의 전기가 흐르게 되면 감전되었다고 합니다. 감전은 전류가 몸을 타고 흘러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현상으로 사람에게 흐르면 감전이라고 합니다. 느낄감, 전기전이라는 한자어를 씁니다. 감전은 4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습니다. 전압, 저항, 기간, 경로입니다. 전압, 크냐 작냐. 저항, 전기가 잘 통하나 안 통하나. 기간, 전기가 얼마나 오랫동안 통했는지. 이런 것들은 바로 이해가 가시죠? 경로는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예를 좀만 더 들어볼게요. 어떤 감전사고는 손가락에서 손가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손가락에서 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가락에서 들어와서 손가락으로 전기가 나가면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손가락에서 전기가 들어오고 발로 전기가 나갔는데 그 경로에 심장이 있었다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그래서 경로라는 것은
감전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감전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절연 장치를 잘해줘야 합니다. 절연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전선이 벗겨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접지가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접지는 무엇일까요? 이을접, 땅지라는 한자어를 쓰고 전기회로 또는 전기 장비의 한 부분을 땅에 연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땅에 연결하는 이유는 전기가 사람한테 흐르지 않고 땅으로 흐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전기기기가 땅에 연결이 안 되어 있다면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반면에 전기기기가 접지가 잘 되어 있다면 사람한테 전기가 흐르지 않고 땅으로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감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기 기술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이 어떤 행동으로 전기 감전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피복이 벗겨진 전선을 만지는 행위. 두 번째, 콘센트의 젓가락을 꼽는 행위. 세 번째, 물 묻은 손으로 코드를 뽑는 행위.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기를 만지는 행위와 초고압 송전선로의 근처에 가는 간접적인 행동만으로도 감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 감전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 특히 전기 작업 시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해야 하며 감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차단기를 내려 전원을 차단한 후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2차 감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감전 환자를 직접 만지지 말고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이나 나무 막대 등의 절연체를 사용하여 떼어 놓습니다. 감전 환자를 직접 만지면 2차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함부로 물이나 음료 등을 먹이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전 예방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주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안전마개를 꼽기. 두 번째,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즉시 교체하거나 절연 테이프로 감아두기. 세 번째, 특고압 주의 표시판이 있는 곳에는 가까이 가지 않기. 모든 안전사고가 그렇듯 감전사고 역시 나는 아니겠지 하고 방심하는 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전을 싫어하는 연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